네, 반갑습니다. 1인 기업 100기 오은경 대표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너무 환영합니다. 다들 1인 기업 하시는 대표님들이시잖아요. 1인 기업 네. 하시면서 혹시 나 너무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성과가 안 나지? 나 왜 이렇게 지치지? 뭐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실까요? 네. 없으신가요? 1인 기업 하면 좀 저는 그렇더라고요. 외롭다는 느낌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일을 다 내가 혼자서 다 결정해야 되고 또 나 1인 기업 한다고 주변에서 너무 멋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너 언제 결과 나오니?"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홀로 혹시 외롭지 않으신가 모르겠네요. 그러면 끄덕끄덕 한번 해 주세요. 네. 이렇게 1인 기업 하시는 대표님들이 이렇게 외롭다고 멈춰 있지도 않으세요. 그럼 또 얼른 또 술술 털고 "아니야. 그런 생각 하지 마. 너 할 수 있어.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생각 별거 아니야. 뭐 나약해지지 마. 참아야 돼. 좀 더 힘내. 너 더 열심히 해." 이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막 또 채찍질을 또 하시죠. 멈추지 않고 막 다그쳐요. 멈추고 있는 나를 막 질책하면서. 그렇게 막 열심히 달리다가 또 어느 순간 또 갑자기 '아 이게 내 길이 맞나? 나 왜 음. 이렇게 안 되지?' 그래서 또 멈추고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진짜로 이런 스트레스를 가지고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 제가 지난 11년 동안 1인 기업 대표님들을 만나온 이런 증상이 있는 게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이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제가 박수 쳐 드리고 싶어요. 셀프 박수 한번 쳐 주실래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1인 기업가 분들이 프리미엄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라이프 코칭 기반의 실전 대화 교육을 통해서 1인 기업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과거에는 오프라인 영어 학원 원장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온라인 교육 경영 코치로 1인 기업 100기 프로 CEO 23기 K 코칭 컴퍼니 대표 오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현재 사단법인 한국코치협회 자격증 중에 이제 가장 최고 레벨인 KSC 인증 코치이고요. 마찬가지로 코치협회에서 KPC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을 위한 질문 수업이라는 책을 공저로 썼습니다. 과거에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18년 동안 97 년부터 2014 년까지 18년 동안 교육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고 과외도 했다가 공부방도 했다가 이렇게 학원을 차려서 이제 외국인을 데리고 학원도 하다가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서로 소통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제 일을 정말 정말 즐기면서 정말 진짜 그냥 일과 앞만 보면서 계속 달렸어요, 쉬지 않고. 사실 과외하고 이럴 때는 새벽 뭐 4 시까지 이제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뭐 자고 눈 뜨면 또 공부방 가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문득 시련이 다가옵니다. 예. 번아웃이라는 증상이었는데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게 뭐 번아웃인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증상이 뭐였냐면 계속 소화가 안 되고 아파요. 몸이 아프고 얼굴에 계속 뾰루지가 나고 그래서 병원에 가 보면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러면 제가 돌아오면서 "아유 저 돌팔이 의사들이 뭐 모르면 다 스트레스라고 그런다." 이러면서 투덜투덜하면서 인제 집으로 가고 그랬죠. 종합 검진도 받아 보고 뭘 아무리 뭐를 해도 어 증상이 이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학원을 출근을 하는데 너무 맑은 그 하늘에 이렇게 구름이 막 떠 있는 맑은 하늘에 하늘을 보는데 그냥 삶이 그냥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지? 나 이렇게 왜 살고'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다 내가 먼지처럼.' 한순간에. 그럼 너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엄습하더라고요. 약간 두려웠어요.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뭐지? 나 왜 이러지?' 그리고
이 번아웃이 올 때쯤에 저한테 물리적으로 온 가장 큰 증상은 뭐였냐면 발표 불안인데 뭐 제가 엄마들하고 막 이렇게 대화하면서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게 갑자기 너무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그 심지어 낯선 사람한테 "아 이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제 이름이 오은경인데 이 오은경이라는 석자를 입 밖으로 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내 이름을 소개를 하려고 하면 막 등골이 오싹하고 막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땀이 삐질삐질하고 손에 땀 나고 저희 지금도 손에 땀 나거든요.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너무 터질 것 같이 이제 두근두근하고 이 경험이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겪기도 싫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을 좀 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면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한순간에 학원을 접었어요. 그냥 그다음 날 학원을 가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내가 그냥 학원을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둬야겠다." 난리가 났었어요 사실 그때. 뭐 선생님들이 다 "이게 웬 날벼락이냐." 학부모님들 막 오셔 가지고 우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렇게 그냥 한순간에 학원을 탁 접고 방황을 시작했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 앞으로? 난 이제 학원은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방황하고 있던 차에 아는 언니가 "잘은 모르지만 네가 코칭이라는 걸 한번 받아 봐." 그런 인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거라도 한번 해 볼까?' 그래서 코칭을 5 회기를 받고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 코치님이 정말 어떤 나에 대해서 편견이나 판단 없이 제 이야기를 1 시간 동안 고스란히 들어 주는데 그게 너무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우리 김명환 교수님처럼 들어 주다니. 그래서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는 아니지만 두려움을 좀 극복하게 되고 그리고 향후 내가 10년 앞으로 나의 제2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는 거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나 그림을 좀 그리고 나니까 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기가 쪼끔씩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 경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이 코칭이라는 거를 내 삶에 적용을 시켜서 살아야겠어.' 그런 마음에 코칭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코치가 되었고 지금 이제 현재 11년 차 코치로 활동하면서 코칭을 전달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코칭을 배우셔서 이제 좀 본인의 업에 활용하시는 분들의 예시를 한 3분 정도 모셔왔는데요. 독서논술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독서논술 선생님은 어떤 증상이 있으셨냐면 이제 번아웃이 계속 오시는데 왜 번아웃이 오냐고 스스로 자가 진단하기를 본인은 완벽주의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완벽주의 때문에 번아웃이 계속 와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하다가 막 달리다가 올 스톱해 버린대요. 그러면 몇 개월 동안 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코칭을 만났고 코칭을 통해서 코칭을 배우시고 자기 대화하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아 내가 나를 응원하고 좀 지지해 주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내가 너무 나를 구박했구나.' 그걸 깨달으시면서 이 코칭 대화를 통해서 극복하신 거죠, 이 번아웃을. 그리고 완벽주의를 쪼끔씩 내려놓으면서 '아 나 좀 부족해도 괜찮은 것 같아.' 이런 거를 인제 제가 안내해 드린 그 수용일기라는 일지를 쓰시면서 완전히 회복이 되신 거예요. 이분이 이 경험이 너무 좋으니까 또 코칭을 다시 배우셔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독서논술 원장님인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플러스 학부모 멘탈 코칭까지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과거에는 오프라인으로 독서노트 선생님을 하시다가 인제 온라인으로 비즈니스를 쪼끔 옮기셔 가지고 아이들과 학부모의 멘탈 코칭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화를 했을 때 맨 처음에는 시간당 10,000원, 30,000원, 99,000원 이렇게 받으셨는데 99,000 원을 내고도 엄마들이 비싸다고 바들바들 떨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그 지금 하고 계시는 독서 논술에 학부모 엄마들의 멘탈 코칭을 이제 8 회기를 넣어서 현재 120만 원에서 한 240만 원 정도를 받는데
너무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엄마가 바뀌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너무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너무 좋다고 늘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두 번째 사례는 경매 수업을 하는 강사분이셨는데 이분이 맨 처음에 코칭을 5회기를 받으셨을 때는 책을 쓰셔야 되는데 본인에 있는 어떤 내적인 거에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글이 에세이가 하나도 안 써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칭 5회기를 받고 이 경험이 너무 좋으셔서 이제 또 코칭을 배우셨거든요. 코칭을 배우셔서 적용하신 거예요. 어 그 코칭을 받으러 오실 때쯤에 이분이 갖고 있던 고민이 뭐였냐면 이분도 한 18년 정도 이제 경매 강의를 계속 하셨는데 일방적으로 똑같은 강의를 계속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강의를 하니까 진이 빠지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해 왔으니까 너무 지겨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듣는 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고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또 수용이 안 돼. 장착이 안 돼. 그래서 가르치면 또 그다음 날 잊어버리고 뭐 이게 너무 답답하셨던 거죠. 그런데 코칭 기술을 배우면서 이분의 수업에 뭐를 이제 포함시키셨냐면 수업을 할 때 혼자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소통하는 강의를 넣으시고 그다음 1대1 프리미엄 코칭 프로세스를 포함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분 한 분 잘 못 따라오는 거를 개인 코칭으로 다 백업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수업을 설계를 어떻게 하셨냐면 옛날에는 그 집합 강의로 일방적인 강의를 50만 원을 받으셨다면 이 코칭 프로그램을 10 회기를 넣으셔 가지고 300만 원을 세팅해서 와디즈의 펀딩으로 인제 올리셨는데 거의 완판을 해 가지고 지금 1년 동안 3 회차 와디즈 펀딩을 진행을 하고 계셨어요. 또 한 분은 영어학원 원장님이신데 이분은 뭐 때문에 코칭을 받으러 오셨냐면 본인이 이제 프랜차이즈로 영어 학원을 시작을 하셔서 아이들을 만났는데 이분의 철학이 입시 교육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입시 교육을 막 하고 있는 자신이 너무 자괴감이 든대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 나이에 이걸 하는 게 안 맞는데 자기가 막 학교 성적을 위해서 애들을 막 가르치고 있는 게 너무 싫어서 '직업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커리어 코칭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커리어 코칭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자기가 뭘 잘하는지를 깨닫게 되신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액티브를 좋아하시고 상상력과 창의력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다른 직업으로 연결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코칭 대화를 하면서 '이거를 내가 하는 일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완전 관점 전환이 일어나셔 가지고 본인의 영어 학원에 체험 교육을 넣었어요. 그리고 음. 인제 중학생들이 아니라 이제 고 초등학생들을 쪼끔 더 많이 모집을 한 거죠. 그래서 방송국 컨셉의 영어 학원을 만들었어요. 이분의 영어 학원은 인제 이 원장님이 대표님이신데 방송국 대표야. 방송국 국장이고 그 밑에 부서가 다 있어요. 뭐 홍보부, 뭐 영상 제작부 뭐 그래 가지고 애들이 방송을 막 제작을 해, 영어로. 그래서 막 발표를 하고 막 이러는데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컨셉의 영어 학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선생님밖에 못 해. 이분이 그걸 진짜 잘하시거든요. 그렇게 입소문이 좀 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아 코치님 한 명만 더 왔으면 좋겠어요." 막 이랬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이 와서 상담 대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은 뭐 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입소문이 나 가지고 학원이 잘 되니까 다른 주변에 있는 학원 인제 원장님들이 좀 알려 달라고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학원장 대상 코칭 강의를 열심히 막 너무 즐겁게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하고 있는 본인의 수업이나 업에 코칭을 플러스를 시키면 음. 우리는 프리미엄 수업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코칭이라는 옷을 입고 나한테 딱 맞는 일을 하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힘들거나 '일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가 아니라 정말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데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음. 저는 어떤 분들을 돕고 있냐면 이렇게 강의식 교육법에 지쳐가 계시는 1인 교육 사업가분들, 또 일을 열심히 하는데 감정적으로 좀 번아웃이 많이 오시는 1인 기업가분들, 또 본인이
잘 설명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한테 하고 있는데, 뭔가 넥스트 스텝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뭘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코칭을 전달하면서, 어, 본인이 자신을 놓치지 않고,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남들이 좋다는 걸 따라가면 힘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오랫동안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돕는 힘이 바로 코칭력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코칭력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코칭이 가지고 있는 힘이거든요. 간단하게 코칭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상호 소통을 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뭔가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걸 전달해 주면 이 사람이 잘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식으로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평가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학습을 잘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뭔가 가지고 있지 않은 지식을 갖고 있는 권위자가 아니라 그냥 함께 성장하는 수평적 파트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감정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코칭력을 높일 수 있게, 그래서 자신의 프로그램이 프리미엄이 되도록 교육 설계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발표 불안이 있었잖아요. 제가 코칭을 배우고 이거 코칭 너무 좋아 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라는 마음이 너무 컸는데 제가 발표 불안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코칭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려면 내가 그걸 극복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코칭을 받으면서 이렇게 쪼끔씩 삶에 뭐부터 시작했냐면 아는 지인들을 모아 가지고 독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독서 모임을 만들고 어떻게 했냐면 그 독서 모임에 3분 스피치를 넣었어요. 내가 음. 책을 읽고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한 가지 메시지를 3분 동안 얘기하는 걸 연습하자. 그 독서 모임을 1년 365일 쉬는 날도 없이 매일 아침 6시 20 분에서 1 시간 동안 했었거든요. 그 362 두 번에 361 일인가요? 361 번의 3분 스피치가 쌓이니까 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길게는 못하지만 이렇게 한 15분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래서 쪼끔씩 사람들 앞에서 나서기 시작했어요. 음. 두 번째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복병은 뭐였냐면 사람들한테 이거를 그러니까 알리기 위해서 1인 기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과거에는 그 오프라인 강의를 했잖아요. 오프라인은 그냥 분기별로 현수막 달고 전단지 돌리고 들어오는 사람들 상담하고 이렇게 하면 끝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다 보니까 뭐 "컨텐츠 만들어야 된다 그래. 뭐 릴스 찍으라고 해. 유튜브 해야 된다고 해. 블로그 써"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제가 맨 처음에 그 1인 기업을 시작할 때 정말 블로그에 글 한 자도 못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한 글자 그 1인 기업 하기 전까지는 내 생각을 뭐 글로 표현한 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글을 쓰라고 하니까 너무 멘붕이 오고 힘들었어요. 그랬을 때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난 너무 못하나?' 뭐 쪼끔 하다가도 잘 안 되면 잘하는 사람들 막 보면 조급하잖아요. 그래서 조급함이 올라오면 또 좌절하고 힘 빠지고 그랬었는데 어 또 지인의 소개로 김영학 교수님을 만나고 이 수업을 들으면서 온라인 전환의 벽을 쪼끔씩 깨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콘텐츠 클럽 수업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막 블로그 글 쓰고 이런 경험들이 좀 쌓이니까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 경험이 지식이 돼서 저한테 쌓이니까 이 콘텐츠가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 조급함을 좀 내려놓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수업에서 제일 저한테 많이 다가왔던 거는 제가 쟁이였어요, 과거에는. 영어를 가르칠 때도 내가 영어를 잘해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알아서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코칭도 마찬가지. 내가 코칭을 잘해 가지고 사람들을 잘 변화시키면 '알아서 사람들이 올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기술을 늘리는 데 굉장히 집중을 했는데 제가 이 김영하 교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확 깨졌어요. '아 경영자가 돼야 되는구나. 일도 삶도 내가 스스로 경영할 줄 알아야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구나.' 거기서 마인드셋이 확 됐고 그다음 제가
너무 감동적인 한마디는 "배추가 익어야 김치가 된다."는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이 저를 조급하면서 지켜주는 한 문장으로 지금까지도 막 이렇게 마음이 조급하거나 남들 잘하는 거를 볼 때 '아 익어야지. 사람마다 속도가 있지.' 이렇게 저 자신을 되새기면서 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성공 전략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만의 속도를 내가 안다는 거. 내 배치는 지금 이거 하는 속도가 여기야. 그 사실 김영환 교수님이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아 네." 하고 이렇게 제 속도를 잘 맞춰서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신 이런 게 좀 저를 지탱해 주는 여기까지 오게 한 힘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인제 잠깐 얘기한 것처럼 제가 하는 어떤 기술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제가 갖고 있는 콘텐츠를 끊임없이 갈고 닦아서 저의 수업에 재수강, 삼수강을 진짜 많이 들으세요. 근데 재수강, 삼수강 들으실 때마다 들을 때마다 너무 새롭다. "어떻게 매번 이렇게 다르고 깊어지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코칭도 그렇고 1인 기업도 그렇고 그냥 혼자서 가기는 너무 힘든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코칭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우리가 익어가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다라는 거. 이것이 저한테 아주 든든한 큰 성공 전략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남기고 싶은 이야기는요. 오늘 지금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 하나가 결국에는 우리 대표님들을 빛나게 할 거라는 거.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고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는 각자의 속도로 익어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라이프 코치 오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